자,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답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잠깐만요. 좀 꺼내놓고. 자, 일단 6쪽부터 하면 되겠죠? 일단 시험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뭐 내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보기 같은 걸 항상 먼저 봐 버릇하자. 보기를 한번 먼저 봅시다. 그렇게 했나요? 시험장에서? 학고만? 아니요. 보기부터 좀 봐주세요. 이게 모르는 게 나오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보기를 보니까 자 설명을 해줘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개선하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보통 그러잖아. 약간 근데 이 비문학도 그렇고 약간 과거의 경험에 약간 꽂혔던 거 같아요. 출제자들이 저 프로이트도 과거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비문학 문제에서도. 근데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개선하는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얘기와 현재 얘기가 있겠지. 가해자는 할머니와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그럼 여기 정서를 벌써 알려줬어. 그럼 거기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일단 지워야 되니까 여기다 전 적어둘게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메모 좀 해보세요. 근데 형광펜 쳐야지. 깨달음이랑 자 정서적 충만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화자의 정서는 이겁니다. 깨달은 정서 얼마나 좋아 알려줘서. 자 근데 뭐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과거와 현재 연결해서 지금 요 두 개를 느끼고 있다. 딱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편 하니까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간편을 딱 쳐보면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윤현의 기억을 그럼 자 여기는 윤현의 기억 자 그러면서 윤현의 기억이 나오는데 그게 뭐다? 긍정하게 된다는 거죠. 정서가 있다 알려준 겁니다. 정서가 긍정이다. 뭐를 통해? 윤현의 기억의 반복. 결국에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그래도 지금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긍정하게 한다. 그래서 정서적인 긍정, 있는 충만감, 깨달음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표현상의 특징에 체크를 해야 돼. 지금 대충 들으면 안 돼. 이거 3학년 내내 써놓는 거야. 이거 표현상의 특징 보고 왔어요? 그냥 읽었어요? 쟤는 어떻게 했어? 이거 보고 갔어? 잘했네. 학범이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학범아. 여기서 서리법의 밑줄 딱 봐야지. 청각적 심상. 서리법 하면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게 서리법이잖아, 맞죠? 의문형 어미. 청각적인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거 체크해주고 격정적인 거 막 강조형이 좀 흥분하는 거야. 단정적인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 단호하게. 보통 명령형이나 평소형 상황을 단호하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상승인 거 뭐가 올라간다, 오른다, 떠오른다 이런 거 쓰면 되고 하강은 떨어진다, 뭐 내린다 이런 거 찾으면 돼. 그래서 역동성이라는 거 막 움직인다는 게 동성, 동작, 역동적이다, 동적이다, 움직인다 이렇게. 그다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예를 들어 겨울이냐, 뭐 가을이냐, 봄이냐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체크를 좀 기억하면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니까는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자, 계셨습니다. 이게 과거잖아요. 아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밭둑이 어떤 그런 공간일 거 아니야. 할머니야 뭔가 놀았던 난 할머니는 일하시고 나는 놀았던 그런 과거의 어떤 공간. 늦여름. 늦여름이니까 여기 딱 계절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벌써 딱 찾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선지를 보고 가면 이게 보여야 돼.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자 빛난다는 거는 그냥 하늘빛이 막 빛나고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잖아요. 시각적. 메밀꽃 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손자가 잘 있나 하고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 한번 살펴보신 거겠지. 살피다는 건 나에 대한 할머니 어떤 애정이 있으신 행동이겠죠. 관심 없으면 쳐다도 안 보신 거지. 일하기 바쁘신데 내가 잘 있나 하고 잘 놀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지.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아주 커서도 덜 자랐다는 거는 뭔가 어른이 됐지만 그 시절이 좀 그립다 뭐 그런 얘기겠죠. 보통 어른이 됐다고 다 어른 아니겠 어른 흉내 내는 걸 솔직히 나도 뭐 집에 가면 아들인데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저승을 가버리시고 돌아가셨네. 나도 벌써 몇 년인가? 자, 몇 년인가 여기 서울법 있네요. 오늘 오고 있으니까. 그 이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자, 오늘은 자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자,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나 머리 좀 내밀고. 이때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과거 해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당에 누워서 이렇게.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자 날마다 저녁에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별빛이 반짝반짝 별빛이 지금 뭐랑 같다는 거야? 메밀꽃 밭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메밀꽃을 갖고 하늘로 가신 거야. 근데 이제 별을 보니까 그게 메밀꽃 받고 그걸 할머니가 메밀꽃 밭을 가져가신 것처럼 표현하신 거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엄청 되게 멋진 표현이잖아. 누워가지고 봤는데 별이 반짝반짝 펴. 아, 근데 할머니가 그걸 가져가시구나. 그러면서 나를 또 살피고 계신 할머니 돌아가셔도 이렇게 나를 잘 있니? 이렇게 쳐다보신다는 그런 엄청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잘 못 느끼겠어? 괜찮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사실 좀 이거 할머니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 이거 나중에 어른 되면 이거 보다 올 수도 있어. 지금이야 아직 할머니가 옆에서 그냥 용돈 주시고 그냥 왔어 하면서 맛있는 거 주시니까 별로 할머니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맞죠? 자, 그다음 또 봅시다.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우리가 이제 밥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밥을 안 쳐본 적이 거의 없어서 맞죠?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 이렇게 담그는 그 정도만 확인하는데 보면 이제 전기밥솥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눈금이 표시돼 있잖아, 맞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노화가 돼서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눈금을 찾지 못해. 약간 이제 노화가 온 겁니다. 나이 든 거예요. 사실 나이 들면 기분이 좋진 않겠지. 된밥을 먹거나 질거나 밥은 막 진밥 좋아하니 된밥 좋아하니 학범이는? 진밥. 된밥 진밥이 뭔지는 알지? 된밥은 좀 밥이 좀 딱딱하잖아. 꼬득꼬득하고 그지? 꼬득하고 이렇게. 진밥 좋아하는구나. 자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졌는지 손마디마다 손등.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거야. 자 이거에서 별로 잘 안 보여서 속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노화를 좀 긍정하는 겁니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실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손주름을 가지고 눈금으로 쓸 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손초만 손등 주름마다 밤만 조금 달리해 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에 맞을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히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오다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자 갑자기 또 이런 거 하면서 또 그림의 대상 떠오르네.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라도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자 여기 소년의 저녁은 이 지금 어른이 된 그를 가리키겠지 맞지? 과거의 어떤 해상. 어린 시절 또 생각나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어떤 진영을 제시하고 있고요.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어린 시절 다 가난한 거예요. 일찍 철이 들어 슬픈 귓속으로. 자,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러올 듯. 자,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정기역성 없는 눈곱을 내 손을 가졌다. 여기 지금 화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네. 맞죠? 화자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소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아까 그 눈금하는 나이든 날 거 아니야. 맞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철이 일찍 들어서 가난하니까.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좀 일찍 철들기도 하잖아.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막 아껴서 막 하고 밥 한 끼도 아껴 먹으려고 막 친구 집에서 마실 가서 소년들 막 저녁 한 끼라도 아껴 먹으려고 막 그러고요.
자, 그런 얘기 타타타타 선소리 들려올 듯하고 늙은 손님에게도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하면서 그 나이 들면 어떻게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유년의 기억을 떠오르면서 그래서 어떻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떠오른다. 이건 좀 이제 현재와 어미가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로 되었고요.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 하면은 밥 구울 거야 일종의 죽입니다, 죽. 양은 한 그릇인데 물 타가지고 계속 불리는 거야. 그러면 불리면 한 그릇 동안으로 두 그릇, 세 그릇 막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만큼 이제 가난했던 모습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먹어본 적 없잖아. 그치? 숙명 막 계속 부르면 막 밥이 계속 늘어가지. 근데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꺼지잖아. 죽 같은 거는. 옛날에는 지금이야 소갈비 와서 죽 먹지. 옛날에는 진짜 없어서 밥 계속 끓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사실 뭐 되게 멋진 시죠. 자, 한번 갑시다 한번 봅시다. 가는 나와 달리.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걸 뭐 그냥 의문형 어미로 볼 수 있고 서리법으로 보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래요. 뭐 서리법으로 서리법으로 볼 수는 있다고 봅시다. 뭐 의문형 어미가 있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의지로 표현한 건 아니잖아 그냥. 나도 벌써 몇 년인가 참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뭐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의문형 어미가 쓰였지만 서리법이라 보기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인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후 대답하기도 그렇고 약간 이거 애매해. 그러니까 내신이었으면 어떻게 좋냐.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오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이렇게 세모 정도 쳐봅시다. 알겠죠? 왜냐하면 몇 년인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후 답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맞지? 그러니까 허리법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고 그 다음에 의지가 이게 확실히 틀렸어. 그래서 이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신상을 사용해서 자, 돼 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봉지 탈탈 터는 소리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러분. 탈탈 터는 소리. 물론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탈탈할 때 이 탈탈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음성상징어. 그렇지. 이 음성상징어가 쓰였다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잘 기억해 두고요. 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청각적 신상이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2번 이렇게 바로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막 격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해서 그냥 좀 어떤 담담한 어조, 굳이 따지자면 좀 해상적 어조가 낫겠다, 맞지? 과거를 좀 떠올리는 해상적인 어조. 자, 그 다음에 나는 단정적인 어조, 알게 되었다, 떠오른다, 내 손을 가졌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정적 어조, 맞지? 평소형이 많이 쓰였으니까. 보통 평소형이 쓰이면 단정적이다 해도 틀렸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 뒷부분에 기대감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적 이미지. 뭔가 이제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그냥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하늘에 누워서 별을 쳐다보는 거니까 좀 상승적 이미지라고 좀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강적 이미지, 뭐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딱히 하강적 이미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역동성은 둘 다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계절. 가는 좀 괜찮겠다 이거는. 왜냐면 늦여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늦여름 이렇게 돼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딱히 계절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아니고, 그 다음에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나에서 뭐 할머니 돌아가시면 변화했다. 근데 어쨌든 할머니 그림의 대상이니까 변화 양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다 틀렸다. 이거 나의 어구.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변형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번을 하나 했고요. 자, 17번을 한번 가보죠.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밭둑은 뭐 할머니 떠오르고 하는 거고 할머니. 그 다음에 문현동 어린 시절 어떤 가난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동심이 허용돼. 왜냐면 나는 거기서 막 놀고 있었고 할머니 매일꽃 꺾고 있었고 나는 어때 일찍 철이 들었잖아. 그래서 문현동 한 그릇 두 그릇으로 세 그릇이 되어라 밥을 끓이던 그 저녁 가난했을 때.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아마 18번이 오답이 좀 높았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보기의 어떤 조건을 연결 지으면서 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선지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 주제랑 자꾸 본문의 내용이랑도 자꾸 연결해야 됩니다. 그다음 보기에 있는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시의 해석과 관련이 잘 돼야 또 맞는 거니까 보기에 그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한 30초만 더 줄게요. 오래 고민한다고 그거는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이래서 정답이다 이렇게 딱 인지하지 못하면은 잘 아직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틀려주는 거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걸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정서주 충만 깨달음, 그다음 긍정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하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는 할머니 사랑 수 그치 할머니 사랑 받는 거 어떤 표현했지 않았지? 이거 괜찮아. 이거 통합 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박수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며 지금 긍정하고 있잖아. 긍정하고 그래 괜찮아. 근데 자기 위안하고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커서 덜 자랐다. 그러니까 아직은 할머니 생각하면 자기가 어린애 같아. 자, 그 다음에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 여자의 정서적 충격을 지금 덜 자라는 거랑 정서적 충격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거랑 정서적 충격하면 이거 긍정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밥맛 조금 달라진다고 막 정서적 충격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아니지.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보기에서 정서적 충격가 좀 있다고 선생님 정서적 충격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관련 없는 거 연결해가지고 관련 있는 것처럼 항상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3학년 내내 이렇게 내요. 근데 보세요. 마당에 누워서 하늘 보는 행위, 손가락으로 주문을 마시는 행위, 세상에 할머니 떠올리고 마치 어린 시절 떠올리고 세상의 계기. 그 다음에 별에서 메밀꽃, 나에서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 현재 삶에 그렇지. 그 과거 생각하는 거 여기서 연결 지어준다고 했잖아. 기억이 현재 삶에 연결이 지금 보여준다. 됐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췄어요? 오 잘했네요. 오 됐습니다. 자 문제 풀고 또 모의고사 풀기가 좀 힘들죠. 자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냐면, 자, 고공갑 주인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공갑 주인가 이렇게. 자, 일단은 보기를 또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보기를 봐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고공은 종은 댕댕 종이 아니라 머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머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이다. 답 주인가니까 고공이 머슴이 주인한테 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알겠죠? 답을 한다는 건 답변. 사실은 그 원작이 따로 있어요. 고공가라고. 이거는 이제 주인이 머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머슴들아 정신 차려라. 니들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른 누가 쓴 거예요.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을 하는 형식이다.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자, 국가 경영이 지금 집을 다스리는 거, 이게 사실 나라죠, 나라. 자, 그러면은 자, 주인은 임금입니다, 임금. 자, 그럼 고공은 뭐겠어요? 고공은 신하입니다, 신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 작품을 풀 때 사실은 수월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알려줘. 상전은 왕, 종은 신하 이렇게. 사실 배경 지식이면 좋은데 미리 알려줍니다. 그거 얼마나 친절해. 화전에 임진왜란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기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무슨 당 맨날 싸우잖아.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 싸우기만 하고 다들 뒤로는 뒷주머니 챙기잖아. 지금도 똑같잖아, 정치인들 지금. 비판하고 있다. 자,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대통령을 왕으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똑바로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전 시간을 공부할 때, 한국사를 공부할 때 지금이랑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좀 재밌어. 지금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네. 똑같네. 지금도 맨날 대통령 똑바로 안 하고 뭐 욕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뒤로는 막 뒤로 다 비자금 같은 조성하고 국회의원들 보면서 뒷주머니 챙기고 이러잖아. 그리고 막 감옥 가고. 대통령도 똑바로 안 하니까 또 맨날 막 시위하고 막 똑바로 하라고 막 똑같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한번 재미없겠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일월만족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늘 다 보았네. 일단 나는 여기 이제 머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얘기하면 됩니다.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예전부터 이렇게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서리법.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이러지 않았어. 즉 예전에는 뭔가 풍족했다는 얘기지. 예전에는 전민이 많단 말이 있었다. 즉 집에서 농사짓는 일을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소문이 났을 정도야. 우리 집이 잘 나갔다는 얘기지.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이렇게 종이 많았다는 얘기야. 무슨 일을 하느라고 텃밭 왜 일 안 시키냐는 얘기야. 왜 텃밭을 묶였는가? 역시 이런 건데 다 서리법이에요. 아니 노는 애들 있는데 지금 돈 받고 일하면 일해야지. 일 안 하잖아. 막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없잖아. 맨날 빠지고 막 똑같아. 비판하고 있는 거. 농장이 없다던가 홈이 연장에 못 가졌냐? 날마다 무엇하려고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면 정제에 낮잠만 자는 거야. 지금 비판하는 거죠.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 사실 여기 뭐 공무원 두 분이 계실 수도 있긴 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공무원 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개 중에 몇몇 공무원들 막 근무태만 하시고 막 그런 거 뉴스 가끔 보잖아요. 막 자꾸 딴 데로 돌고 막 맞죠. 시간의 수당 몰래 챙기고 막 지금 이러니까 이게 경영이 나라 경제가 안 된다. 그 얘기 똑같아요. 지금 밥 먹고 다니니까 밥은 먹는다는 거는 이게 녹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금이 아까운 거죠 사실. 싹 다 잘라야 돼. 자를 수는 없어 그래 공무원이라. 아이들 탓이던가? 자, 우리들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이건 지금 위계질서가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유교 사회다 보니까 좀 위계질서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막 까불고 개기고 막 그런 거. 오구하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희롱하고 그릇된 재산 다른 대로 삐로 제일하니 큰 집에 많은 일 누가 힘써할까? 대충 한다는 얘기야.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면 세간이 흩어지지 질그시 어찌할까? 난장판이라는 얘기지. 내 잘못된 줄 모르고 내 몰라도 남 잘못인 줄 모르겠는가? 그래 내 잘못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지만 내 잘못 원래 자기가 자기 잘못 모르지만 하지만 남의 잘못은 다 보이잖아.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1편에서 주인이 고공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고공 제가 제 잘못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남의 잘못 다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풀어 해치거니 매치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열두 어서서 피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냥 게으르게 지내고 막 그런 상황인 거야. 크게 기운지 이 지금 조선을 가리키는 게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진 거야. 위기. 나라의 위기지. 상전님 혼자 하자. 여기 이제 임금을 가리키는 거야. 명령을 누가 들으면 논의를 누가 할 거야. 지금 다 길어가지고 지금 개판인데 누가 지금 말 듣겠습니까? 딱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낮시름 밤구시름 혼자 맡아 계세요. 이래 임금이 혼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알아요?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시죠? 몇 날입니까? 뭐뭐 같은 임금이 집을 쓰였다는 걸 చెప్ప해주고요. 이 집 일인에게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을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죠. 얘네 잘못은 당연한 거고 상전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놓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 약간 직원하는 거 임금한테. 내 상전 그러다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만은 자 그렇다 세상 보면 민망하게 어춥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상전이 새끼를 꼬면서 내가 너한테 좀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 그 1편에서 쉽게 얘기해서 원편에서 내가 새끼 꼬면서 너한테 지금 머슴한테 잔소리한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새끼 꼬는 거 멈추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야. 진리를 고치려면 종리를 휘어 딱 잡고 머슴들 신하들 딱 확실하게 하고 종들이 휘어 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잘하네 상 주고 못하네 혼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시고 약간 그래도 이제 요 분이 좀 종 중에 약간 좀 영의정 자의정 끌리니까 약간 이 사람 종에 힘 좀 줘라. 그럼 내가 다 처리하겠다. 약간 이런 겁니다. 어른종을 믿으시고 진실로 일하시면 가도 절로 일 겁니다. 집안이 다시 이제 일어날 거다. 도덕적 규범이 저절로 일 겁니다. 도덕적 규범이 절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표현 또 보세요. 집안이 보세요. 종들이 휘어잡고 종들이 휘어잡거든 이렇게 되고 상벌이 휘어잡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앞에 거 뒤에 다시 받고 앞에 거 뒤에 다시 받고 하니까 그래서 표현법에서 연세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 빨간 사람 이게 연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잖아. 연세법이 쓰였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태준의 돌답과 잔돌 이거 한번 스킬 한번 복합갈래 또 이거 보자.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알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말은 소설가 김정환이 평생을 두고 우리 김정환은 우리가 이제 뭘로 봤냐면 모래톱 이야기라고 그 저기 윈터 할 때 좀 공부했었는데 그 갈바스 영감 막 나와가지고 사람 목숨이 좀 하냐 막 이렇게 막 니들 돈이 좀 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 강물에 막 할아버지가 싸우느라고 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 깡패 같은 애들 물에 빠져서 막 해가지고 뭐 건우 할아버지 얘기 뭐 해가지고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뭐 이런 거. 네. 자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른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 있고 들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것은 의뢰 나뭇가리가 있고 그게 없을 때 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수필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인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조국이라는 것이 점점 가속이 되겠습니다. 조국 나라도 김종환이니까 이게 나라 항상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이 명료한 문장 읽고 읽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다시 한번 사람의 생활의 모습은 문장이다. 결국에는 자연 속에서 뭔가 인간이 같이 어울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수필은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재미없어 봐봐. 이거 시험 들어간 다음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자,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저 뜨거운 가슴도 진정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붕돌처럼 둥둥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 학생들도 다양하고 보면 선생님도 다양하고 너도 겪어보면 그러잖아요, 맞죠? 자,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두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열거법을 많이 쓰였고요, 맞죠? 열거법. 중간에 뭐 비유법. 그 다음에 뭔가 유사 문자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 자, 한번 적어봐요. 자, 열거, 비유, 반복 이런 거. 정신 차리고 해. 나중에 시험 보고 학원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랐지? 이러지 말고 알겠죠? 같이 해야 된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점수 잘 안 나오면 점수 올리기 진짜 힘들어. 왜냐면 본인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에서 안 되구나. 그럼 그 지금의 노력의 한 10배는 해야지 모릅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왜냐면 이거 100번, 1000번 들어봐봐요. 근육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뭔가 무거운 걸 들어야 뭔가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깨작깨작거리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깨작깨작 다니는 운동, 숨쉬기 운동하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 알겠죠? 그래서 좀만 4월 달에는 좀 중량을 시켜서 늘려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하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나는 가끔 생각이 들어요. 마당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에 돌들을 모아 돌탑을 사고 싶어요. 자, 일단 또 소지가 나옵니다. 돌탑 이런 거 체크해줘야 돼.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고 싶어. 우리가 좀 이게 소원 빌 때 돌탑 쌌잖아. 부시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부시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죠, 맞죠?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서는 볼수록 점점 작은 돌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뭔가 여러분 다양성 이런 거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하나를 이루듯이 그 돌들을 서로 엎고 엎여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자, 잔돌이 필요한 건 알 것이다. 좀 기우뚱하게 돌탑의 층을 바로잡으면 잔돌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큰 거라고 꼭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다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없다는 건 없다는 얘기야. 다 필요한 거라는 얘기야. 자,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작고 이런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잔돌도 뭐다? 소중하다.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좀 다양성이 필요한 건데 점점 저런 걸 무시하잖아. 그냥 맨날 똑똑한 애들만 뽑으려고 하고 맞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지. 사람 사는 데는 이런 바랄 바 없다. 그럴 줄 알지. 뻔한 얘기잖아. 자연의 어떤 이치에서 사람의 이치를 깨닫는 거야.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는 다툼에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우리 주변에는 더러 있다. 잔돌처럼 자격의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과 의견을 대리 풀어주는 사람. 이제 학범위가 친구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따뜻한 역할 많이 할 것 같아. 좀 싸우면 왜 싸워? 막 이렇게 맞지? 학범위가. 아니야, 막 더 이건지 해가지고 더 싸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 이런 사람이 좀 진짜 착한 사람이지 이게 사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자,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나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상은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답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워주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탑과 잔돌 뭐 해가지고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지금 또 깨달는 거야? 삶의 이치를 깨달는 거죠, 맞죠? 자연의 어떤 이치, 그래서 삶의 이치를 또 깨닫는 그런 내용이다. 물론 약간 돌탑을 만드는 건 자연의 이치라고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잔돌이라는 어떤 특성, 맞죠? 이 잔돌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또 연상시키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면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추리. 유추. 잔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인간의 특성을 떠올리는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합니다. 한번 적었어? 아니 뭔 생각이 또? 이해하는 척 하지 마. 잠깐 뺐어요. 죽는다. 자꾸 잔돌이를 칭찬하려고 했는데 지금 딴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뭐 학범이 같은 학생도 있고 채영이 같은 학생도 있고 지수 같은 학생도 있고 은수 같은 학생도 있는데 근데 1등급 맞으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잔돌같이 될 수는 없잖아 사실. 돌탑을 제대로 쌓아야지. 물론 돌탑 쌓기 위해서 5등급
4등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 만들어주려고 거기 막 잔돌 역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적을 다른 친구에 해서 내가 잔돌 역할 해줘야지 막 5등급 막 6등급 7등급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딱 1등급에서 딱 1등급 이렇게 만들어야지 밑에 막 깔아줄까 막 5등급 4등급 해주고 막 7등급 8등급 더 껴주는 거야 이거 넘어질까 봐 이거 1등급 우리 사회는 얘만 딱 쓰잖아요. 나머지는 신경 안 씁니다. 물론 한 2등급까지는 신경 쓰긴 하지만 물론 3등급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쓸만합니다. 그랬는데 그 이하는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도 그렇지 않게 행복하게 다 살죠. 근데 이왕이면 부모님 기절할 수도 있잖아. 너희들은 괜찮은데 자꾸 자기 괜찮다고 합리화하지 마. 부모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지? 자 23번으로 한번 가보죠. 가와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뭔가 약간 깨달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아? 깨달음 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예, 냉수적기도 약간 차가운 웃음입니다. 이 냉소, 약간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데 비웃고 약간 아유 그냥 뭐 세상 그렇지 뭐 세상 다 썩었어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지 않았죠? 좀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 골라야 된다. 뭐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경하는 거 아니고 자연 얘기 나왔다고 동경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되잖아. 그러니까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있었는데 A에서도 확인하잖아. 이렇게. 연세법도 사실 물론 있었습니다. 연세법. 그래서 A의 특징 기본 연세법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말을 건넨 어투.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A에만 해당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다, 맞지? 왜냐하면 누가 종이 상전에게 지금 말을 건넨 어투라고 보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단어법, 역사법 이런 거 없었고요. 감정이입 이런 거 없었고요.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 딱히 뭐 대조적인 거 없었잖아요, 맞죠? 그냥 상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대조적인 건 아니잖아요, 맞죠? 물론 상벌 있다고 해서 그게 대조라고 볼 수는 없이 그건 구절이 아니니까 상벌을 밝히시고 뭐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건 A에는 연세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볼 때 출제가 되면 물어볼 수 있고, 이거랑 좀 관련 있는 작품이 도산 12국이 있어요. 도산 12국.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또 어떻게 안 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도산 12국에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세법. 그래서 혹여나 외부지문 학교 선생님이 또 써놓으면 저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5번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첫째로 긍정하고 있잖아. 긍정하고 있잖아. 더불어 사는 세상. 긍정. 그다음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26번. 아까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나라가 홈페이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니잖아. 예전에는 괜찮은데 요즘 왜 그러냐. 그 얘기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이렇던 건 아니란 얘기잖아. 서리법을 사용해서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27번도 잠깐 보기 문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죠. 27번. 화분이? 네? 화분에서? 또 선지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구절의 문맥을 봐야지
현재 매몰되고 보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헷갈리면 그 지문 가가지고 이거 이 내용인데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게 있네? 이렇게 해야지. 한번 했어? 자, 시험했니? 그래, 한번 골라봐. 1번 아니면 4번이야. 잘 생각하고 골라봐봐. 굳이 틀린 걸로 갈 필요 없잖아. 둘 중에 헷갈리는데 왜 자꾸 오답으로 가, 맞지? 그럼 정답으로 가봐. 자, 10초 줄게. 4번이 정답이죠, 맞죠? 27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먹고 입으면 드나든 거, 지들 입속만 지키는 거 같아. 여기서 왜 다양성 정치인 줄 봐봐. 여기 지금 다양성 얘기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렇게 자꾸 풀어야 돼. 여기 있다고 그냥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건 맞으니까 이건 괜찮잖아. 이건 무슨 여기서 왔다 갔다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맞는데 뭘 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학교에 맞춰 틀렸어. 아니 저 걸리지 못했어요. 이거 왜? 빨리 좀 해봐. 좀 졸린 거 같아 지금. 좀 피곤한 거 같아.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좀 텐션이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 처음 왔을 때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문문까지 일단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숙제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소설이랑 그 소설도 좀 보긴 해야 되잖아, 맞지? 그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